7월 11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일상 속 불안감이 커졌죠. 그런데 서울 가드레일의 83%가 보행자를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망 사고가 났던 곳에 여전히 가드레일이 없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서울 보라매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5월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돌진해서 보행자 2명을 덮친 사고가 나던 곳입니다.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피해를 줄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서울에 설치된 가드레일 중 83%가 이런 보행자용 가드레일입니다. 차량용은 약 17% 정도뿐입니다. 왜 보행자용 가드레일이 문제가 될까요? 차량 충돌 시험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량용은 이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 돌진한다 해도 어느 정도는 인명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 있었던 압구정역 인근으로 가볼까요?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인도와 차도 사이가 휑합니다.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 사람이 죽었는데 바뀐 게 없다는 게 놀랍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당연합니다. 이번 시청역 역주행 참사 차량도 보행자용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돌진했었죠. 보행자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차량용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충청과 경북, 전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될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요. 앞으로 비가 더 온다는데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밥상 물가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안 그래도 장마철이 되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데 채소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7월 1일과 7월 10일 열흘간 채소값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표를 한번 보시죠. 오이는 10kg당 가격이 10,000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무려 44%가 오른 겁니다. 또 청양고추와 시금치도 30% 가까이 비싸졌죠. 그런데 폭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 농산물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배추나 무와 같은 채소류의 생육도 평년보다 부진하다고 합니다. 금배추, 금고추, 올여름 대부분의 채소 앞에 이런 금자가 붙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지갑 열기 두려운 요즘, 티끌모아 태산을 꿈꾸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요즘엔 이런 돼지 저금통 대신에 스마트폰 앱으로 포인트를 쌓는다고 하죠. 고물가 시대를 견디는 전략이자 트렌드, 짠테크 열풍을 다룬 기사입니다. 자린고비처럼 돈을 절약하면서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짠테크입니다. 금융사들이 이에 맞춘 서비스를 하나둘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소비는 할인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사는 거라는 웃픈 표현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출이 없으면 보상을 주는 무지출 챌린지 서비스가 유행입니다. 핀테크 업체 여러 곳에서 비슷하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에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하는 서비스도 인기인데요. 출시 한 달 만에 적립 80만 건을 넘겼습니다. 10,000원을 쓰면 50원에서 200원 정도가 모이는 거긴 한데 그게 어딥니까? 푼돈이라도 모으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생은 한 방이다. 욜로 열풍이 불었었는데 이젠 흐름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고물가 속 짠테크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초등 의대반의 수백만 원 영어 캠프까지 요 며칠 사교육 비용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번엔 로스쿨 관련 내용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법 교재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을 다뤘습니다. 변호사 시험 대비 인강은 과목당 30만 원에서 90만 원입니다. 필수 과목이 7개, 또 선택 과목이 7개 중 1개인 점을 생각하면 수백만 원은 금방 우습게 나옵니다. 학원 수강료는 월에 100만 원이 넘고요. 교재비도 수십만 원입니다. 이런 고액 비용의 부담을 느낀 로스쿨생들은 불법 복제 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인강이라고 해서 둠강이라고도 불립니다. 화면에 표를 한번 보시면 불법 복제 강의나 교재 가격은 정가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렇게 거래된 자료는 수험생 사이에서 2차, 3차로 공유가 되고요. 교재 파일을 무료로 공유하는 불법 텔레그램 방도 성행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선 금수저가 아니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법 자료가 퍼지면서 정품의 수요는 줄어듭니다. 한 출판사는 법학서적을 불법 공유한 로스쿨 학생 50명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외려 로스쿨 사교육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 부작용으로 학생들은 불법 복제 악순환에 갇히게 된다고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일제가 없앤 사직 제례학을 116년 만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 국립국악원에서 초연이 됩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직 제례학 연습 현장인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또 우아합니다. 조선시대 때 국가의 안녕과 풍요를 기리는 제사인 사직대제가 있었는데 이 사직대제에 쓰였던 음악이 사직제례악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말살 정책으로 명맥이 끊겼다가 제례 절차와 제례악이 차례대로 복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악기 편성과 복식, 의무를 보완해 선보이는 거죠. 이번엔 대한제국대 기록을 토대로 해서 더 위엄이 있고 화려해졌습니다. 사라진 악기도 복원해서 음악도 훨씬 풍성해졌고요. 네, 공연 콘텐츠로서 볼거리도 더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국립국악원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사직제례악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너무 많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복원해서 다행입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